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글의 주제는 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에릭 에릭슨은 이게 주어일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아직 콤마 찍고서 well known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나중에 나올 모양이다. 그런데 콤마가 찍힌 걸로 봐서 뭔가 삽입구나 삽입절이 들어갔겠네. 그래서 콤마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쭉 가서 여기 콤마를 찾았어요. 그럼 이 삽입된 것은 원래 없어도 되는 문장이니까 빼보세요. 그러면 에릭 에릭슨은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that 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대절에서 삼형식 뼈대가 금방 보이죠? 자, 그러면 삽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well known 하면 잘 알려진 해가지고 부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서 합성어이긴 하지만은 잘 알려진 해가지고 이것도 과거분사 형태예요. 그러면 명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 뒤에서 앞으로 수동의 의미로 해석하라. 그래서 잘 알려진, 그죠? 에릭 에릭슨은 근데 뭐에 대해서 잘 알려진 거예요? 그의 사이코 하면은 마인드를 뜻하는 어근이죠. 그래서 정신 또는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잘 알려진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자, says 말합니다. that야라고 말합니다. 자, 타동사 says 다음에 대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절이 목적으로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 대절에서 주어 동사가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the first issue가 주어예요. 그죠? 근데 동사가 바로 안 나온 걸로 봐서 동사는 나중에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인데 on infant faces 하니까 이거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네. 자, 영문법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한 거예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앞에 명사를 바로 수식하는 식으로, 그죠? 그래서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자, 아직도 동사가 안 나왔어요. 자, 바로 뭐 후에? 출생 직후에, 바로 출생 직후에 이렇게 부사가 전치사구까지도 수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생 직후에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하고서 동사가 여기 나왔네요. 그죠? 바로 뭐다? 신뢰이다. 자, 전체적인 문장 구조가 이제 보이죠? 자, 앞으로 이제 다시는 또 반복을 거의 안 할 겁니다. 이제 잔소리가 돼서. 자, 요거 마지막으로 짚고 갈게요.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나 ing나 그 다음에 형용사, 이건 현재 분사를 뜻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무조건 수식을 하되 과거 분사가 수식할 때는 수동의 의미로서 뭐뭐 당하는 명사, ing는 뭐뭐 하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는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수식해 주라고 했습니다. 요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다라고도 경선식 영문법에서 많이 배웠어요. 자, 그리고 명사나 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 주어 동사가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듯이 해석하라. 자, 요 사이에는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다음에 복격 관계대명사 이런 것 등이 생략이 되면은 명사, 동사 이 순서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수식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는 반복해서 다시는 아니겠지만은 설명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그는 강조합니다. 데티아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디에서? 아이들의 자, developing personality. 자, personality는 명사인 걸 알아요. 성격. 그죠? 자, 그러면 이 developing에 왜 develop에 ing를 왜 붙여놨을까요?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분사로 만든 거잖아요. 분사는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하지 못하는 형용사 역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ing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또는 pp 형태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개성을 또는 성격을 아이들의 성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세미콜론이 왔습니다. 자,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밀접한 두 개의 독립된 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서 그냥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은요, 콤마 and, 콤마 but, so, for, or, nor 이것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여기선 친절하게도 and를 또 한 번 써준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콤마가 나왔네? 뭔가 또 삽입됐구나. 콤마. 자, 사랑은 바로 핵심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뭐가 삽입이 됐나 보세요. quality, 질, not quantity. 양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 사랑이 핵심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according to Erikson. 에릭슨에 따르면 자, basic trust, 근본적인 신뢰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로서 ing가 나왔어요? 동명사죠. 갖는 것을 포함한데 뭘 갖는 거?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to let go of 할 때 요 let go of는 암기를 해야만 합니다. 자, let go of. 좀 특이한 수거예요. 동사, 전치사 이렇게 이어지는 수거는 거의 없는데 요거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let은 뭐예요? 허용하다, 허락하다, go는 가다. 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요 of가 from의 의미로도 쓰여요. 어디로부터 가는 것을 허락한다 해서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거도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놓아주는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뭘 놓아줘요? The familiar. 정관사는 왔는데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구나. 복수 보통 명사 아니면은 추상명사 둘 중 하나죠. 자, 여기서 뭐 같아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친근한 것을 놓아주는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한대요. 자, 그리고 an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자, 공통관계에서 배웠죠. 앞에 동사의 원형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거꾸로 쭉 가다 보면 동사의 원형이 나올 때까지 to 다음에 요 let이 동사의 원형이니까는 투부정사가 이어지는 것이구나 해서 요 투부정사가 courag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ake a step 하면 한 발자국을 취한다라는 얘기죠. 자, 어느 쪽을 향해서 the unknown 이것도 더 플러스 형용사 또는 과거 분사화된 형용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쪽으로 한 발자국을 취하는 그러한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전체적인 뼈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주어잖아요. 그죠? 이게 동사. 그 다음에 having the courage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요 투부정사는 courag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요것도 and 다음에 take도 이걸 수식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의 전체적인 뼈대입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투부정사의 공통관계 앞에서도 문법에서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to let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and 다음에요. 요 to를 갖다가 똑같이 써도 되고 투부정사에 한해서는 to를 갖다가 생략을 하고서 공통관계로 나타내도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to가 없이 생략이 됐는데 to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보죠. 자, study suggest. 자, 연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연구나 그 다음에 experiment, 실험 이런 것 다음에 suggest가 오면은 시사하다라는 뜻이 돼요. 원래 suggest 하면은 제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연구나 뭐 실험 같은 것이 뭔가 제안하다라기보다도 시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뭘 시사하냐 하면은 that 이하를 또 시사하는 거예요. 자, that 이하가 목적으로 왔으니까는 주어 동사인 절이 오겠구나. 자, 그런데 when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종속절이 온 다음에 주절이 또 올 것을 생각하고서 독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를 시사하는데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주절 주어 동사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게 감을 잡고 가야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뭐 할 때? healthy trust. 건전한 믿음이.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 건데 어가 나오면은 어디까지 끈 묶어야지 되는 거예요? 명사까지, 그죠? healthy에서 이거 동사 믿다 아니야? 해서 이걸 동사로 해석하려고 healthy를 갖다가 막 명사화 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되죠? healthy는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trust가 여기에선 동사가 아니구나. 이거 명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묶어줄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신뢰가 자, BPP니까 수동태죠? 형성되어질 때, 자, 어디로부터? The start of life. 자, 인생의 출발로부터, 자, 인생의 시작부터, 형성이 될 때, 자, 그것이란 게 뭘까요? 이 건전한 신뢰감은 이끕니다. 자, 원이라고 하면은요, 일반 아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끕니다. 자, to가 나왔어요. 이끌다 다음에 to가 나오면은 어디 쪽으로 이런 뜻이겠죠. to가, 그죠? 자, 그래서 moral, 도덕적이고 honest, 정직하고 균형이 갖춰진 conduct, 행위죠. 행동으로 이끕니다. 자, 무엇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균형이 갖춰진 행동으로 이끕니다. 선생님, 나열이 된 건 알겠는데 A, 자, A, B, and C에서 and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형용사를 나열할 때는요, 요 콤마하고 and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건 영작할 때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는 이런 식으로 and 없이도 나열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콤마도 없이 나열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독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독해비법에서 아까 타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뭔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주절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that 다음에 when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웬절 끝나고 난 다음에 주절까지 포함해서 목적으로 해석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서 해석을 하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죠. 자, 직독직해와 속독 훈련. 자, 이 부분은요, 앞에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배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이건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근데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읽어 나가면서 바로바로. 알겠죠? 자, 그럼 저는 그렇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준비되셨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에릭 에릭슨은 자, 잘 알려진 뭐로? 그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으로 잘 알려진 에릭 에릭슨은 말합니다. 대티아라고. 첫 번째 문제는 자, 뭐 어떤 유아가 직면하는 자, right. 바로 출생 직후에 유아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신뢰이다. 자, 그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신뢰가 가장 중요한 factor, 요소라고. 자, 어디에 있어서? 아이의 발달하고 있는 성격에 있어서. 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 질, 양이 아니고 질인데 사랑이 바로 핵심이다. 자, 에릭슨에 따르면은 근본적인 신뢰는 포함합니다.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어떤 용기? 놓아주는 용기, 친근한 것을, 그리고 발을 내딛는 용기, 어디를 향해서? 알려지지 않는 쪽을 향해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것을 향해서. 연구들은 시사합니다. 데티아라고. 자, 언제? 건전한 신뢰가 형성될 때, 자, 인생의 시작으로부터 형성될 때, 그것은 이끕니다. 각각이 한 사람을, 일반적인 한 사람을 어디로?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균형이 갖춰진 행동으로. 자, 관계에 있어서,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됐죠?
자, 멍하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저도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머릿속에 구조를 갖다가 다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니까는 말이 안 들리는 거죠, 머릿속에. 여러분도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뒤에서 왜 앞으로 이게 해석이 됐지? 이렇게 남으면 이렇게 의문이 남으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풀고서 다음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유아기의 체계적인 정서 교육의 중요성, 유아기의 언어 습득과 지능 발달의 관계, 유아의 행동 발달에 끼치는 부모의 영향, 신체 활동이 유아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신뢰감의 중요성. 자, 문제풀이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우리가 다 해석을 해봤더니 신뢰감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is trust 기억나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2번이나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혼자 힘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직독직해로 제가 방금 했듯이 직독직해로 문장 구조를 머릿속으로는 정확히 이해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빠르게 독해가 될 때까지 한 번에서 3번까지 반복해서 독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독해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있잖아요. 문제를 갖다가 10,000개, 10만 개 푸는 학생보다도 개념 원리나 뭐 정석 오래됐긴 했지만 정석을 10번 본 학생 누가 더 수학에 강할까요? 이 학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원리를 갖다가 깨우쳐야지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굉장히 주옥 같은 지문들이고요. 제 독해 강의에서 배웠던 그 지문들을 100% 다 해석을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10만 개, 1000만 개까지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원리나 정석과 같은 그러한 독해 강의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독해 지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그러한 실력을 키워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록 한 강에 3개의 지문만 해석을 한 거지만은 이 3개의 지문이 300개, 3000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만큼 이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혼자 힘으로 반드시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니까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법 강의까지 다 동등하게 들었긴 했지만은 출발선은 좀 틀리잖아요. 어떤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실력도 안 된 학생이 제 문법 강의까지 따라온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고등학교 한 2학년 실력 정도는 됐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충분히 이거 이해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니까 쭉쭉쭉 독해가 돼 라고 하면은 한 번만 딱 끝내시면 되고 그런 학생은 이렇게 한 문제씩 제가 혼자 힘으로 하세요 할 때만 하면 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버겁다 너무 잘 이해도 안 가고 잘 설명이 기억이 안 난다 강의 들을 땐 이해됐는데 그런 학생들은요 강의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복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갖다가 딱 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딱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은 멈춤 버튼 딱 누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자마자 이 부분 듣자마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 학생들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반드시 그렇게 강의에서의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복습을 하고 나는 수월하게 할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한 문제씩 끊어서 이렇게 혼자 힘으로 해석하세요 할 때 그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직독직해로 문장 구조가 정확히 이해되면서 빠르게 독해가 됐다 하면은 그때 멈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잔소리 할게요. 필기는
이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막 필기하면은 제 강의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해도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강의할 때는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요. 노트 필기는 이렇게 한 문제씩 끊어서 복습하든지 아니면은 강의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요 부분은 잘 몰랐으니까는 나중에도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하고서 노트 해서 명사 플러스 주어 동사 요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최소한의 필기를 하세요. 어떤 학생들 보면은 이거는 주어, 요거는 동사, 요거는 관계대명사, 요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적는 데다 급급하면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잊어버려도 요것은 내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기만 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해석하는 거 잠시 누르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해보셨습니까? 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 강의를 갖다가 100%라고 했을 때 강의는 사실 50%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이 50%를 차지합니다. 실력 향상에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는 참 힘들다. 한 문제를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복습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한 페이지 강의에 나오는 이렇게 제가 끊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멈춤 버튼 누르고 그때 복습을 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그러면 다음 글의 제목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보죠. 자, 만약에 종속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콤마 찍고 주절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음식이 포함한다면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한다면 무엇보다 어떠한 다른 성분보다도 정부는 규율 이게 동사일까? 3인칭 단수로서 잘 왔네? 해가지고 정부가 규제합니다. require를 딱 만나면은 이거 규제가 아니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야지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입장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요, 동사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한 문장 내에서 전체적인 수로 동사는 하나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이걸 동사라고 생각했더라도 뒤에 다시 바로 동사를 만나면은 이거 동사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서 regulations 명사형 어미고 이거 복수형 형태의 s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 규율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정부 규율들은 요구합니다. 무엇을? DTR를 요구한대요. 설탕이 be listed. 자, 리스트 일단. 리스트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목록이라는 거, 리스트에 다 나와 할 때 그 목록 다 알죠? 근데 be listed로 쓰였다는 것은 이게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겠죠. 동사. 그죠? 그러면 목록이라는 것을 동사화 시켜보세요. 그러면 목록에 쓰다, 목록에 포함시키다.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be listed니까 목록에 기재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의 원형이 왜 나왔을까요? 앞에 require가 무슨 뜻이에요? 자, 요구하다, 요구 동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충, 이 멍충한 놈아, 멍충, 주요 결제란 말이야. 이따위로 결제를 받으러 오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멍충, 주요 결제. 어디서 배웠어요? 자, 경선식 영문법 perfection 조동사 부분에 should에 나옵니다. 알겠죠?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 참고하고요. 자, 이러한 동사들이 오면은 대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쓰이는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should가 생략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 온 것이죠. 그죠? 자, 복습하고 갈까요? 자, 멍충할 때 명령은 바로 뭡니까? order. 그리고 충고하다 advise. 자, 그리고 충고하다 또 하나 있는데 추천하다 recommend. 자, recommend. 추천하다의 뜻도 있지만은 충고한다의 뜻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주장 insist. 그리고 요구는요 require, request. 그리고 demand. 요구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다는 decide.
그리고 determine. 그리고 제안하다는 뭐가 있을까요? suggest와 propose. 그죠? suggest 안 써줘도 되겠죠? 그 정도는 예, 이런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동사가 있었지? 이것까지 다 연습을 한 번 더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설명하다 말았죠? 자, 설탕이 목록에 기재돼야만 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왜 should가 온다 그랬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니까. 왜? 명령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뭐 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should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설탕이 목록에 기재돼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디 위에? 라벨 위에. 레이벌이라고 있지만은 자, 라벨이라는 거 알죠? 자, 모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상품이 있을 때 여기 딱지가 딱 있잖아요. 요 상표 딱지입니다. 여기에 주요 성분이나 제조 연월일, 뭐 기타 주의사항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라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라벨 상표 딱지를 뜻해요. 자, 그래서 그 상표 딱지 위에 첫 번째로 기재돼야만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었어요? 음식이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즉 어떠한 다른 성분보다도 설탕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은 정부 규율상 뭘 요구하고 있어요? 설탕이 그 라벨에 첫 번째로 첫 줄에 이렇게 써야 된다.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위험하니까 설탕 너무 많이 들었어요 라는 걸 소비자한테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 강씩 한 질문씩 또는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몰아가지고 복습하기 힘든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잠깐 멈춘 버튼 누르고서 여러분이 복습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사이 많이 띄어진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노트할 건 노트하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음식이 포함한다면은 자, 몇 가지 다른 종류의 sweeteners. 자, 이게 뭘까요? 달콤한. 이에는 달콤하게 하다 동사화어미죠. ER은 뭐뭐 하는 것이니까 달콤하게 만드는 것, 즉 감미료를 뜻해요.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감미료를 포함한다면 그들은 can be listed. 목록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기재될 수가 있대요. 자, 콤마 찍고 위치가 나오면은요. 콤마 찍고 위치. 독해 비법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그것은 또는 그리고 그것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콤마 찍고 위치가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그리고 그것은. 자,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pushes. 자, 밉니다. 무엇을? 각각의 것을 father. 이 father에 대한 품사는 뭘까요? 어디서 왔어요, 이거? far에서 온 거죠. 이거에 대한 비교급입니다. 더 멀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더 멀리 각각의 것을 밉니다. 그러니까는 push를 갖다가 수식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사. 자, 그런데 뒤에 거. 요 down의 품사는 뭘까요? 아래로. 부사 아니에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the list가 함께 있으니까 down the list까지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전치사. 알겠죠? 전치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전치사. 그래서 그 목록 아래로 저 멀리까지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father를 갖다가 앞에 있는 who시를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고요. 요 뒤에 있는 전치사구를 수식해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멀리 목록 아래까지 각각의 것을 밀어버립니다. 각각의 것은 바로 감미료의 그 각각의 것을 아래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음식이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감미료를 포함하게 되면은 그들은 분리해가지고 자, 원래 설탕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첫 줄에 쓰여져야 된다고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감미료가 설탕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간다. 여러 종류가. 그러면은 이렇게 첫 줄에 쓸 필요 없이 분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사실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각각의 요 감미료를 저 아래쪽에 쓰도록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콤마 찍고 위치인데요. 앞에 있는 구나 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대명사 역할로서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위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잊어버렸으면은 그런 게 있었나? 관계대명사 경선식 영문법 찾아봐야지 하고서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에 자, 이러한 요구는 has led. 자, lead에 대한 과거 분사형이죠. 과거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자, 음식 산업을 이끌어 왔대요. 그 다음에 to put 무슨 뜻이에요? 음식 산업을 이끌어 왔는데 그 음식 산업이 뭐 하도록 해는 목적 보호로서 투부정사가 쓰였겠죠. 그죠? 집어넣도록. 자, in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자, 요 전치사인일까요? 부사인일까요? 전치사라면은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목적을 취해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 가지 다른 설탕의 원료 내에서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so 대시 연결되니까 목적어는 없는 거예요. 풋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러면 인이 전치사가 아닌가 보다. 다시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돌아가야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 in이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였구나. 그래서 put in 해가지고 안에다 넣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 산업이 안에다 집어넣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무엇을? 자,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perfection 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사와 전치사 부분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 하면은 자, 동사 구 두 개의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나 아니면은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할 때 요 목적어를 이 안에 취하냐 바깥에다 취하냐 이 안에 취하냐 바깥에다 취하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풋은 타동사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요것은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 뒤에 대명사 쓰면 돼요 안 돼요? 타부대. 타부대는 안 돼. 우리 부대만 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뒤에 다행히 명사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를 뒤에다가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사가 앞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까먹은 것 같아. 타부대는 안 돼. 이거 생소한데 분명히 배웠어요. 자, perfection 강의 전치사 부사 부분에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so that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보통 뒤에 can이나 may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would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합니다. can이 들어가면은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이 의미가 더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don't have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도록 무엇을? 그 음식이 가지고 있다. 타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은 뭐예요? 절을 목적으로 취하는데 요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목적절을 이끄는 that. 그죠? 자, 그래서 그 음식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설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도록 세 가지 그러한 설탕의 다른 원료를 안에다 집어넣도록 이끌어 왔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설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whatever the true motive. 자, 진정한 동기가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근데 복합 관계 대명사예요. 이것도 관계 대명사니까는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접속사 역할로서 절과 절을 연결해야 되는데 주어만 있고 동사는 없네요. 그죠? 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is가 들어가야 되는데 is는 생략이 된 겁니다. 알겠죠? 생략이 돼도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해석이 됐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ingredient labeling. 자, 성분 레이블링은 표시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 ing가 왜 쓰였을까요? 이걸 막 수식한다든지 이런 분사로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ing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디에 붙어요? 동사에다가 붙어요, 동사. 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죠? 우리가 분사로 만들거나 동명사로 만들어. 즉, 형용사화하거나 명사화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 뜻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라벨이라는 것 자체로서, 레이벌이란 자체로서 라벨이라는 그런 상표 딱지라는 뜻이 있는데 ing가 붙었다는 것은 상표 딱지의 동사 형태, 동사의 의미에다가 ing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벌 자체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나 보다. 그러면 동사가 자, 상표 딱지에 뭐 쓰다, 표시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표 딱지에 쓰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표기하다. 자, 그래서 이것은 표기하기라는 상표 표기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라벨의 표기. 그래서 성분 표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성분 표시는 여전히 완전히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그 양을, 설탕의 양을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것을 완전히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안 돼요. 왜? not이라는 것과 완전히 뭐예요? 완전. 그리고 모든 것. 이것이 not과 붙으면은 무슨 부정? 부분 부정이라고 했어요. 부분만 부정하는 거지 전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명사 다음에 ing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죠. 자, 그런데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는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ing가 being이 공교롭게도 being이 왔고 뒤에 pp가 나와 있으면은요. being, pp 요 사이에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동사 플러스 being이면은 뭐예요? be 플러스 ing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요 비동사에서 원래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e 플러스 pp는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명사 플러스 being pp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진행형 수동태니까는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당하고 있는 중인 명사로 수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해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굳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암기할 필요는 없죠. 아, being added니까는 be 플러스 pp 수동태는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아, 여기 비동사가 생략돼.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으니까 아, ing니까 진행형. 그래서 being added를 자, 첨가되어지고 있는 설탕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디에? 음식에. 자, 음식에 첨가되어지고 있는 설탕의 양을 완전히 전달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콤마 찍고서 확실히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닙니다. 어떤 언어? 자, 쉬운 언어죠.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운 언어인데 자, 요거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자, 5초 드릴게요. 자, 됐죠? 자, for consumers 뭐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그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의미상 주어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그러한 언어로서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 이해하기에 쉬운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근데 이 투부정사의 주체를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서 의미상 주어가 나온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쉬운 언어로는 확실히 아닙니다. 자, 의미가 뭐가 아니라는 게 약간 감이 오죠? 감이 오고 이해가 확실히 되면은 무엇이 생략됐는지 생각할 필요 없이 다음 질문으로 바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해석상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의문이 들면은 앞에 거에서 뭐가 생략됐는지 여러분들은 파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언어로는 아니다라는 게 뭐겠어요? 앞에서. 자, 성분 표시가 완벽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듯이 그 성분 표시가 그 쉬운 언어로 완벽하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 생략됐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감이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명사 플러스 being pp가 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라? 뭐뭐 당해지고 있는 명사. 자, 독해비법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뭐 당해지고 있는 명사. 자,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상표는, 상표딱지는 예를 들어서 나타냅니다. 무엇을? 데티아를 나타냅니다. 자, 그 시리얼이 가지고 있다. 11g의 설탕을 가지고 있다. per는 전치사로서 뭐뭐 당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1인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인분당 11g의 설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낸다. 자, 쉬운 언어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11g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인지 사람들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nowhere, 어디에서도 does it tell. 자, 그것은 말한다. 소비자, 자, that. 일단은요. nowhere 다음에 왜 does it tell 의문문도 아닌데 왜 이상하게 쓰였을까요? 자, 부정의 부사나 부사구가 앞에 오면은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 동사가 올 때는 도치가 어떻게? 조동사 do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식으로 온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부정의 부사가 앞에 나와서 도치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도 그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자, 요 that은 뭘까요? 요 텔이 사형식 동사잖아요.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절을 이끄는 대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직접 목적절을 이끄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자, 그러면은 more than, 뭐뭐보다 더 많은. 자, 1/3는 뭐예요? 3분의 1이죠? 자, 그 박스에 3분의 1보다 더 많은 것이 포함합니다. 무엇을? 첨가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요 more의 품사는 뭘까요? 자, 동사는 여기 나왔어요. 뭐뭐보다 더 많은 것, 많은 양이라는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man이나 much가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비교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양은 포함합니다. 첨가된 설탕을. 근데 여기 왜 동사에다가 ed를 붙였어요? 이건 동사가 아니죠. 분사, 즉 동사에다 ed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요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또 수동의 의미로서 수식을 해주는 거죠. 첨가되어진 설탕을 포함한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음에 자, 직독직해와 속독 훈련.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직독직해를 따라와 줘야 돼요. 자, 집중해야 되겠죠? 자, 시작할게요. 자, 한 음식이 포함한다면 더 많은 설탕을 뭐보다? 어떠한 다른 성분보다도. 자, 정부 규율들은 요구합니다. 데티아를 요구합니다. 설탕이, 여기 should가 생략됐겠구나. 자, be listed. 목록에 기재돼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라벨 위에 첫 번째로. 그러나 만약에 한 음식이 포함한다면 무엇을?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감미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들은 목록에 기재되어질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자, 콤마 찍고 위치. 자, 그리고 그것은 밀어버립니다. 각각의 것을 더 멀리 그 목록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요구는 이끌어 왔습니다. 음식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뭐 하도록? 집어넣도록 안에다가 세 가지 다른 원료, 설탕의 세 가지 다른 원료를 집어넣도록.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말 필요 없다? 자, 말할 필요가 없도록. 무엇이라고? 그 음식이 그렇게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즉 갖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도록. 자, 그래서 설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자, 그 진정한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분 표기는 여전히 완전히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그 양, 설탕의 양을. 어떤 설탕의 양? 첨가되어지고 있는 설탕의 양. 음식에 첨가되어지고 있는. 자, 확실히 아닙니다. 어디에서는? 언어에 있어서는. 어떤 언어? 쉬운 언어.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로서는 완전히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상표는 예를 들어서 나타냅니다. 데티아를. 자, 그 시리얼은 11g의 설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per serving이니까 1인분당.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데티아라고. 자, more than, 뭐뭐 이상. 자, 3분의 1 이상. 그 박스의 3분의 1 이상의 양이 포함하고 있다. 첨가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문제부터 풀어보죠. 자, artificial 뭐예요? 인공적인이란 뜻이죠. 인공 감미료들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자, 다음에 소비자의 이익들 뭐에 관한? 자, 성분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이익. 자, 다음에 설탕이라고 하는 것. 에너지 증진제 뭘 위한? 당신의 뇌를 위한. 자, 진실 무엇에 관한? 설탕에 관한 진실인데 명사 다음에 뭐예요? pp가 왔죠? 과거분사. 뒤에서 앞으로 수동으로. 그죠? 숨겨진 설탕이죠. 어디에? 음식 라벨에 음식 라벨 속에 숨겨져 있는 설탕에 관한 진실이란 얘기죠. 자,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What should we do?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혼자 힘으로 해석하는 거 해봐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직독직해로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빠르게 독해가 될 때까지 1에서 3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강의 1페이지씩 끊어서 복습했던 학생들은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한 번씩 해봤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문제씩 끊어서 복습하는 학생들 잠시 멈춘 버튼 누르고서 최소한의 필기를 해가면서 복습하도록 하세요. 자, 복습하셨죠? 자, 다음 보죠. 자, 다음 글의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자,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자, 그림자들이 자, 크래프트 기어 같습니다. 어디를 가로질러서? 그 방을 가로질러서. 자, 콤마 찍고 분사, pp가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주절이 나온 다음에 콤마 찍고서 과거 분사나 ing가 나오면은 이것은 보통은 분사 구문에서 and 주어 동사가 요 분사 구문으로 바뀐 거라고 제가 했죠. 그죠? 보통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콤마 찍고 과거 분사면은 그리고 뭐뭐 당하다. 알겠죠? 그리고 뭐뭐 당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던져졌다. 어디로부터? 오래된 가구로부터 던져졌다. 언제? 밝은 불이 만들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점프하도록 만들었을 때. 어디? 한쪽 면에서 다른 쪽으로 이리저리란 뜻이 이리저리 점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만들었을 때 오래된 가구로부터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됐죠? 자, 그래서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과거 분사가 나오면은 그리고 그것은 뭐뭐 당하다. 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게 하나의 분사 하나로서 구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구로 변하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생략된 주어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이라고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던져졌습니다. 그것이라는 건 뭘까요? shadows죠. 그림자가
오래된 가구로부터 던져졌다. 그래서 불빛에 이렇게 가구가 딱 있으면은 불이 막 이렇게 이글거리니까는 이거에 있어서 그림자가 어떻게 툭 던져진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어떤 장면인지. 자, 다음에 자, 겨울 폭풍이 불었습니다. 어디에 대항해서? 창문에 대항해서 창문에 대고 불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콤마가 없이 ing가 나왔어요. 완벽한 주절이 나온 다음에 ing가 나왔다는 건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죠. 자, 이렇게 콤마가 없이 나올 때는 거의 8, 90% 이상이 동시동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채로. 자, 그래서 던지면서 또는 던진 채로. 자, 눈을 높이 던지면서 어디에 대항으로? 자, 그 작은 통나무 오두막, 그 작은 통나무 오두막의 한쪽 면들, 여러 면들의 눈을 높이 던진다는 건 뭐야? 높이 쌓여가면서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높이 던지면서, 겨울 폭풍이 불었다는 뜻이에요. 자, in the center of the room. 자, 그 방의 중앙에는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을까요? 앞에 장소에 부사구가 나오면은 역시 주어 동사 도치된다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장소에 부사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a table was in the center of the door. center of the room. 이거였는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테이블을 뭘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오래된 은 촛대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자, 그리고 두 잔의 레드 와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테이블이 방 중앙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치 구문 이해하면은 뭐 다른 건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요 전치사 with에 대한 목적어로서 and로서 두 개가 공통관계로 연결이 된 거예요. with 이거. 알겠죠? 자, 다음에 부드러운 음악이 played in the background. 자, 배경으로서 부드러운 음악이 play는 선생님이 연주하다 해가지고 목적어가 어디 갔나요? 목적어가 없는 걸로 봐서 played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거 자동사로도 쓰이나 보다. 부드러운 음악이 연주되었다, 흘러나왔다, 이 정도의 뜻이 있겠구나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단어는 굉장히 많이 뜻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암기할 수 없어요. 뜻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뜻을 이용해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독해를 하면서. 알겠죠? 이거 자동사로도 쓰이나 보네. 연주되었구나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between 뭐 사이에 두 개의 와인잔 사이에는 작은 빈 박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뭘까요? 도치구문이죠. 장소를 뜻하는 부사구가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보이나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이 이렇게 독해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문법이. 자, 그것은 포함했습니다. 골드 링. 자, 금반지를 포함하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는? 작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골드링을 포함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의 할머니가 주었던, 그에게 주었던. 자, 여기에서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건 알겠는데 선행사가 어떤 것일까요? 할머니가 다이아몬드를 준 거예요? 골드링을 준 거예요? 금반지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선행사는 바로 골드링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러한 전치사구, 즉 전치사구가 서로 사이를 떨어뜨렸죠. 독해를 방해하고 있는데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수많은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전치사구는 무조건 이렇게 가로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밤 그 소녀는 자, 어떤 소녀? across 가로질러, 그로부터 가로질러 있는 그 소녀는 바로 wearing it,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금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콤마 찍고 ing 나왔어요. 앞에 주절, 완벽한 주절이 나온 다음에 콤마 찍고 ing 뭐예요? 분사구문. 자, 콤마 찍고서 분사구문은 뭐라 그랬어요? and 주어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반지는 beamed. 바로 빛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그리고 빛났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해됐죠? 자, 그럼 직독직해와 속독훈련.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운 그러한 문장 구조를 생각을 해가면서 따라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림자들이 기어갔습니다. 그 방을 가로질러서. 그리고 던져졌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래된 가구로부터. 자, 언제? 그 밝은 불빛이 그들을 점프하도록 만들었을 때. 자, 한쪽 면에서 다른 쪽 면으로. 자, 여기에서 참 설명 안 되는데 동사의 원형이 왜 왔어요? 사역동사 5형식이니까. 그죠? 자, 겨울 폭풍이 불었습니다. 어디에 대항해서? 창문에 대항해서 창문에 대고 불었다는 얘기죠. 자, 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눈을 던지는 채로 높게. 자, 어디에 대항해서? 자, 그 면에 대항해서 작은 통나무 오두막에 면들에다 대고 높이 눈을 던지는 채로. 자, 그 방의 중앙에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자, 뭘 가지고 있는? 2개의 오래된 은 촛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2잔의 레드와인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배경으로. 자, 2개의 와인잔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작은 빈 박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포함했습니다. 금반지를. 작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금반지를. 근데 어떤 금반지? 그의 할머니가 주었던 금반지. 그에게 주었던 금반지를. 자, 오늘 밤 그 소녀는 그로부터 가로질러서, 즉 그 맞은편에 있던 그 소녀는 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자, 그리고 콤마 찍고 ing, 그리고 빛났습니다. 자, 글의 분위기가 어때요? funny, 재미있는, scary, 무서운, busy, 바쁜, 분주한, sad, 슬픈, romantic, 로맨틱한이죠. 그죠? 음악도 흘러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도 있고 로맨틱해요. 자, 3번째 지문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해석을 해볼 시간이죠. 자,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책 덮으면 안 됩니다. 3개의 지문을 중간중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봤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수학으로 치면은 정석이나 개념 원리와 같은 그러한 독해 지문들이니까는 완벽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해야지 머리에 생생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복습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3개 지문 여러분들 해석하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물론 개개인 면에 따라 또 틀립니다. 알겠죠? 기초가 많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제 문법 강의부터 시작을 했다면은 물론 독해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습도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복습을 완벽하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 이거는 그냥 탁 봐도 금방 눈에 보여.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란 얘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